여러분,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철들었다, 어른스럽다는 칭찬 들어보셨나요? 현관문 소리, 복도를 걸어오는 발소리만 듣고도 아, 엄마 기분이 안 좋구나 하고 본능적으로 숨을 죽였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이 질문들에 모두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당신은 철이 빨리 든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아이이기를 포기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당신이 6살부터 16살까지 아이라는 시간을 건너뛰고 빨리 철들어야 했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오직 당신만을 위한 것입니다. 어른들은 대부분 그것을 철이 빨리 들었다고 칭찬하지만 심리학의 관점에서 그것은 뼈아픈 생존의 기록입니다. 당신은 왜 부모에게 한창 어리광 피우고 보호받아야 할 어린 시절을 잃어버린 채 곧장 어른이 되어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그 잃어버린 시간이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불안과 번아웃의 결정적 열쇠라면 어떨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왜 그토록 쉬지 못하고 채찍질하며 사는지, 남을 돕는 것은 쉬우면서 나를 돌보는 것은 왜 그토록 어려운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평생 당신을 짓누르는 이유 없는 부끄러움의 정체를 깨닫고 수십 년 넘게 켜져 있던 당신의 긴장 상태를 비로소 멈출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얻게 되실 겁니다. 이제 당신 안에서 아직도 떨고 있는 그 작은 아이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철든 아이는 사실 부모의 역할을 대신 수행하며 자란 아이들입니다. 9살의 나이에 야근하는 부모님을 대신해 동생의 저녁을 차리고 12살의 나이에 부부싸움을 하는 부모님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갈등을 중재하던 아이들 말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부모화라고 부릅니다. 아이가 아이답지 못하고 성인의 책임과 역할을 떠맡는 현상이죠. 이때 아이는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됩니다. 부모의 걸음소리의 미세한 차이만으로도 부모님의 기분 상태를 예측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로 분석해낼 만큼 예민한 눈치를 갖게 되죠.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성숙이 아닙니다. 아이의 신경계가 위기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처절한 생존 모드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사실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는 치명적인 신념 하나를 가슴에 새깁니다. 바로 있는 그대로의 나는 사랑받을 수 없고 오직 무언가 쓸모있는 일을 해낼 때만 가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인이 된 당신이 번아웃에 시달리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놀랍게도 세상은 이런 우리를 아주 좋아합니다. 우리는 독립적이고 책임감이 강하며 타인의 감정을 기막히게 읽어냅니다. 상대방의 발소리만 들어도 기분 상태를 파악해내는 그 예민한 눈치는 사회생활에서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하죠. 하지만 이 슈퍼파워에는 아주 비싼 청구서가 따릅니다. 여러분은 혹시 잠을 자도 풀리지 않는 뼈아픈 피로감을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그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당신의 신경계가 초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단 1초도 마음 편히 쉬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의 뇌에는 약 6억 개의 신경세포가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찍 철든 아이들의 이 신경세포들은 어린 시절부터 단 하루도 편히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365일, 24시간 내내 주변의 위험과 타인의 감정을 살피느라 과부하 상태로 가동되었기 때문입니다. 쉴 때조차 무슨 일이 터질지 몰라 라며 경계를 늦추지 못하는 당신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게으른 게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시스템이 안전하게 쉬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을 뿐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쓸모 있는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존재하는 사람 그 자체에 있다는 사실을 당신의 신경계는 잊어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관계에서도 문제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흔히 나를 고갈시키는 사람 혹은 정서적으로 결핍된 사람에게 본능적으로 끌립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당신에게 가장 익숙한 사랑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만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 그 슬픈 믿음이 당신의 나침반을 고장낸 것입니다. 누군가를 돌보고 고치고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는 것만이 당신이 배운 유일한 사랑의 방식입니다. 반대로 누군가 당신에게 조건 없는 사랑과 꾸준한 친절을 베풀면 당신은 오히려 불안해집니다. 언제 이 호의가 청구서로 돌아올까? 혹은 언제 나를 떠날까? 라는 두려움에 철벽 같은 방어 기제를 세우며 상대를 밀어내기도 하죠. 이것은 당신이 사랑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 아이가 타인에게 자신의 약점을 보이는 것을 생존에 직결된 위협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독한 굴레를 끊어낼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누리지 못한 어린 시절을 보내주는 정서적 애도입니다. 그땐 다들 힘들었지 라는 말로 과거를 합리화하지 마세요. 대신 8살의 당신이 느꼈을 그 막막함과 외로움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 나이에 그런 짐을 지는 건 너무나 벅찬 일이었어 라고 소리내어 말해보는 것만으로도 치유는 시작됩니다. 눈물이 난다면 마음껏 흘리세요. 그 눈물은 20년 넘게 당신의 가슴속에 고여있던 독성 수치심이 씻겨 내려가는 과정입니다. 슬픔은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당신을 온전한 어른으로 성장시키는 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이 직접 당신 아내 아이에게 최고의 부모가 되어주세요. 이것을 재양육이라고 부릅니다. 매일 밤 자기 전 눈을 감고 어린 시절의 당신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의 성숙한 당신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동안 혼자서 다 감당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는 내가 네 곁에 있을게. 네가 실수해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심지어 네가 화를 내도 나는 절대 널 떠나지 않아. 너는 존재만으로도 나의 기쁨이야. 이런 언어들을 반복할 때 당신의 뇌는 비로소 안전이라는 새로운 회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남의 눈치를 보느라 세우지 못했던 당신만의 경계선을 다시 세우고 아니요 라고 말할 권리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치유의 완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당신이 일찍 철들어야 했던 것은 성숙함의 증거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처절한 노력이었으며 이제는 그 무거운 가면을 벗고 당신 아내 아이를 직접 돌볼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대본에 깊은 영감을 준 책은 내면 아이 치유 분야의 고전이자 바이블인 존 브래드쇼의 상처받은 내면 아이 치유입니다. 작가인 존 브래드쇼는 알코올 중독 가정에서 자라며 깊은 수치심을 경험했지만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을 통해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완벽주의와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고 있다면 이 책은 당신의 인생 운영 체제를 완전히 바꿔줄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며 사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무책임해져도 괜찮습니다. 가끔은 실수하고 엉망진창인 모습으로 남들에게 기대도 당신의 세상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해내야만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태어난 그 순간부터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존재였으니까요. 여러분, 만약 오늘 밤 7살의 당신이 당신 옆에서 울고 있다면 당신은 그 아이를 어떻게 안아주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은 그 아이에게 어떤 말을 건네고 싶으신가요? 따뜻한 그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짧은 기록이 누군가에게는 마음속 어린아이를 함께 위로할 진정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 삶에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나다운 나, 더 나은 나를 응원하는 책 그리고였습니다.